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음,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책을 지금 장편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장편 소설이라고 하면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한 권 단행본으로 나오죠. 그런 걸 이제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무슨 대하 소설처럼 뭐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 뭐 그런 소설을 보통 우리가 예전에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요즘에는 음,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인내력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이 300페이지짜리 이 책도 장편 소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이전에도 한 대여섯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읽었는데 책은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새롭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는 것은 조금 조금 띄엄띄엄 군데군데 책에 있었고 책은 또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어떤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참 신선하다, 작가가 참 기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그래서 뭐지? 인생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한테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늠자 같은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글쎄요, 그냥 뭐 만원 버스 요즘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타면은 차가 음, 뭐 우회전 좌회전을 하든 아니면은 급정거를 하든 아니면 급출발을 하든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밀려다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밀려다니는 것 속에서 같이 밀려다녔던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오는데 어, 주인공과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주인공과 친하게 지냈던 이제 친구, 학교 친구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 조성훈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랑 또 한 명의 같은 나이에 이 주인공 두 명이서 생각으로는 1969년생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1969년생의 두 학생들이 1982년도 중학교에 올라가고 그해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고 그해 두발 자유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되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두 학생은 연고지가 인천에서 이제 어,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인천을 연고지로 둔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으로서 어린이 팬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학생들이 자라나는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겪었던 어떤 일련의 사태, 사건들 여기서도 이제 나눠지는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8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88 서울 올림픽을 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11월 달 정도죠. 그때가 이제 IMF가 터지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 두 젊은이들이 겪어가는 인생에 대한 어떤 역정을 적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2002년도 정도에 완성이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한 2,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완성이 된 소설이기에 지금의 감성으로 이 소설을 읽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50대 중반이 되신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아마도 그래 맞아 그랬어 그때 그랬지 맞아 막 이런 감탄사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같으면은 그때는 뭐 야구를 딱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됐던 해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민속 씨름과 더불어 아주 양대산맥을 이뤘던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박민규는 상당히 기발한 생각을 가진 작가인 걸로 생각이 들고 우선 이 작가는 자기의 프로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가기가 싫었다. 커서도 학교 가기가 싫었다. 컨닝을 해 대학에 붙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 가기가 싫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먹고 살기가 문학보다 100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회사 가기가 좋을 리 없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보통 작가들이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데 당선이 돼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작가 프로필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가 낸 책 표지에 작가 소개를 이렇게 쓰는 작가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요즘 작가 책들을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당시에 느꼈던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작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멋있죠? 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 이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제가 메모를 좀 했었어요. 메모를 했는데 참 책에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느끼는 것도 다르고 같은 책을 읽었을 때 근데 이번에 읽을 때 제가 느꼈던 감성은 그렇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 279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한국을 처음 떠나왔을 때 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익숙했던 것은 그 전에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리지? 여기는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이렇지?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이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필요 이상입니다. 필요 이상. 물론 이제 국가가 나라가 작고 그 안에서 어떤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은 그런 조건에서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가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그렇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쇼핑몰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뭐 그 다음 날 오전 정확하게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무슨 은행 업무나 뭐 이런 행정 업무들은 뭐 다 전산화되고 사람들이 얼마나들 이렇게 다들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잘 똑똑하게 알아서 다 잘 처리해가지고 그 업무 효율이 높게 그렇게 근무하시니까 금방금방 다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자신 개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어떤 삶이나 어떤 다른 세계나 어떤 다른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거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갑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을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갑이었을 때에 자기가 주장하는 권리나 어떤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의 퀄리티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고 또 그렇게 안 받으면은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가 저 고객님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하는 무한 무한 서비스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한국이 그 최선두에 서 있다는 거죠. 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산미 슈퍼스타즈 어, 기억이 납니다. 82년도 그리고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3.1빌딩의 본사가 또 그 그룹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 3.1빌딩이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82년도에 정기리그에서는 오비베어스 그다음에 후기리그에서는 삼성 라이온스가 이제 각각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제 오비베어스가 최종 우승을 했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반 반장이었던 친구도
아마 오비베어스 팀의 그 어린이 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게끔 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심을 하거나 할 때 어떤 기준점들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드렸던 그 퀘스천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정답은 없지요. 본인들만의 어떤 준비된 답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게 사회에 나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다시금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책 일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